네, 앞서 보신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과 관련해서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연창석 과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가장 윗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모호한 게 경영 책임자의 범위거든요. 네.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개별 사업장의 관리 책임자가 아닌 기업의 조직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통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개인 사업주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예, 들어가서 봐야겠군요. 네. 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안전 담당 이사를 별도로 뒀다거나 또 대표이사가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일 때 이럴 때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담당 이사가 기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 담당 이사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라면 대표이사를 처벌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에서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있다면 2명 모두 경영 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원하청 관계에서 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 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의 경영 책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원청에서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중대재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원청의 의무 불이행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기간제나 일용직이나 외국인 노동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보호 대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 체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보호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라면 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호받을 네,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실제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에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라고 합니다. 50인 미만에는 2년이 유예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역량이 다소 부족한 이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비록 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올해 산재 예방 분야 예산
1조 1천억으로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자, 법 시행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경영 책임자들께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또한 안전경영 목표를 현장 노동자들과 항시 공유하고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